또 왔어요? 아, 네, 오늘 또 왔어요. 아니 사진 김존 했어요? 말벌. 어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김존 말벌 씨가 지금 저 세상 갔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SNS를 통해서 저도 확인을 아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오늘 어떻게 온 거예요 지석군은? 말벌 박사님이 맞아요.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어.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 PD님한테 오늘 28년째 말벌만 연구한 국내 말벌 1인자 최문보 교수님과 그의 1호 제자 김재희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직접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곤충생태학연구실에서 말벌만 연구하고 있는 최문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곤충생태학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재희라고 합니다. 야. 작년에만 해도 벌쏘임 사고가 40%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체 수가 그만큼 많이 또 증가한 요인이 있겠지만 개체 수가 증가하는 대로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게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말벌이 생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따뜻해지면은 생존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말벌들이 나와서 벌집을 짓게 되고 걔들이 이제 도시지역에서 계속 말벌집을 짓다 보니까 이제 더 사람들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말벌이 무엇보다 또 이게 꿀벌의 이제 천적이잖아요. 천적이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양봉을 하시는 양봉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또 요즘 뭐 걱정이 많으시지만 이런 말벌의 공격 때문에 통 자체가 그냥 뭐 한 개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실제로 말벌의 이제 먹이원, 즉 애벌레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벌들이 사냥을 나가서 이제 곤충을 잡아가지고 단백질 덩어리를 들고 와서 이제 애벌레를 먹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끝난 개체들이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탄수화물, 당분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약간 백화점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양봉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벌이 양봉장에 가서 계속 사냥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벌이 줄어들면은 거기 가서 이제 꿀도 훔쳐먹고 훔쳐먹고 채집도 하시고 저 제거도 하시니까 말벌에 많이 쏘이시겠어요. 말벌의 그 먹이원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벌이 물어오는 곤충이 어떤 종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벌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뺏는 먹이가 거죠. 뭔지. 먹이를 뺏는 거죠. 와, 뭘 잡아오는지. 예.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장화가 아니라 등산화에다가 이제 보호복을 입고 갔는데 이 양말 사이에 벌이 들어가서 이제 쏘은 거예요. 아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서 병원을 가려고 하니 지금 하던 실험이 도중에 끝나면 안 되는 실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매달려가지고 계속 매달려서 실험을 다 끝내고 이제 나무 밑으로 내려왔는데 정말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거의 한 3주 정도 만에 이제 붓기가 빠졌는데 두 번째 발가락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독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쏘임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쏘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독을 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정말 위험. 그 특히 이제 눈동자 이렇게 좀 그 독이 들어가면 상상만 해도 그냥 아찔하네요. 실명되죠. 그러니까 말벌은 독침으로 이제 네. 꽂아서 독을 쏘는 게 가장 정석인데 이제 천적이 나타났을 때 네. 독을 뿜는 것은 사실은 독을 뿜는다기보다는 경고 페로몬을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페로몬이 독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상이 지금 공격 대상이다. 이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야지 동료들이 와서 그 대상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표식을 하는 거죠. 와, 그런데 무섭다. 그 안에 이제 독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에 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따갑고 예, 피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주석군 공부 많이 되죠 지금. 아 아는데요. 지식이 벌써 예. 와, 그러면 교수님 저는 혹시라도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향수 같은 거 뿌리면 그 향수 냄새 맡고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조셉이 얘기한 대로 향수 냄새 또 이게 뭐 좀 그 말벌이나 이걸 유혹한다. 또 어두운 옷을 입는 게 좋습니까? 밝은 옷을 입는 게 좋습니까? 사실 그 인터넷상이라든지 굉장히 말벌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걸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오늘. 향수가 나는 제품들을 사용 안 하는 게 좋고요. 향이 나는 제품의 향. 그다음에 이제 색깔 부분에서는 그 천적의 색깔, 즉 우리 이제 말벌을 포식하는 동물들이 대부분 포유 동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 그다음에 뭐 담비, 오소리, 뭐 멧돼지 이런 예, 것들이 예. 이제 대부분 말벌집을 파먹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천적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온 말벌들 입장에서는 이제 검은색이라든지 짙은 갈색 이런 쪽에 굉장히 그 공격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색깔별로 털실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뭐 노란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파란색은 자연색이다 보니까 네. 이 경계심이 거의 없고 공격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에는 거의 대부분의 말벌들이 이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향도 없어야 되지만은 가급적 밝은 색, 흰색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흰색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벌집을 밟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머리카락. 우리 헤어가 머리카락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다 달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를 가려주는 모자, 챙이 큰 거를 한 70%에서 80%의 1차 벌을 공격을 모자가 막아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덜 쏘이겠네요. 그렇죠. 다른 데가 쏘일 수도 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다른 데가 쏘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털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같이 가면 이제 털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쏘이니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직접 연구하는 말벌 표본도 가지고 오셨다 그래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야, 이거 봐. 이게 장수 말벌이 이렇게 커요. 야, 아니 여기도 지금 장수 말벌이 이렇게 커요. 야, 아니 여기도 지금 엄청 큰 게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와.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대형 말벌을 이제 종류별로 제가 많네요, 다, 많아요.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수말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왕벌, 뭐 일벌, 숫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저번에 키웠던 김존 말벌 씨가 요거잖아요. 동말벌. 예. 그다음에 이제 외래종으로 돼 있는 이 등검은 말벌이 이제 요게 이제 외래종이고. 외래종 말벌입니다.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벌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대신에 굉장히 민첩합니다. 이 등거물 말벌이 이제 외래종입니까? 예. 이게 이제 교수님이 국내 최초로 이벌을 발견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2003년에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예. 그때 부산 지역에서 말벌 조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어느 건물에 벌집이 하나 있는데 벌집을 따서 벌을 보니까 처음 보는 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중국 남부 지역 저장성이라든지 이런 아열대 지역에서 사는 말벌들이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항 인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역선을 타고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고. 예, 그래가지고 벌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처음 그 종류를 발견하고 나서 새로운 말벌이 들어왔다고 이제 학계에도 보고를 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벌이 피해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퍼지면서 지금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등검은 말벌이 벌통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이 벌이 지나간 자리에 어김없이 발견되는 죽은 꿀벌들. 아니 근데 이게 등거문 말벌 때문에 국내 양봉 피해 규모만 연간 2천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거문 말벌 여왕벌 한 마리를 잡으면 꿀벌 한 통을 살린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와. 이 양봉장에 이제 등검 말벌집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 이제 양봉장에 날라와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착륙을 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 매사냥 하듯이 꿀벌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지 비행을 하면서 떠 있다가 꿀벌이 속도를 줄일 때 중간에서 낚아채버려요. 매번 수십 마리가 와서 계속 잡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벌통을 열어보니까 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뭐 거의 그 몰살을 시킨대요. 와, 그래서 무섭네요.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단백질인 가슴살만 뛰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리 부분에는 단백질 근육이 없고 복부에는 내장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런 부분은 애벌레들이 받아 먹었을 때 잘못되면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잘라내고 가슴살만. 정말, 예, 가슴살만. 야, 가끔 그냥 일반 일벌 소리는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데 말벌 소리는 좀 뭐 드론 소리가 난다고. 아우 웅소리 웅소리가. 뭐 어떤 소리가 납니까? 혹시 뭐 연구원님이 성대모사로 살짝만 좀 이렇게. 그래도 성대모사요? 뭐 어느 정도인지. 아 이게 그 소리가 거의 비슷한데 울림이 훨씬 커요. 다르죠. 우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딱 지나가면 몸이 서늘해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아, 그리고 진짜? 이게 한 마리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장수말벌은 이제 벌집을 공격을 하면 자기들이 위협을 받으면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그 턱으로 딱딱딱거리면서 그러니까. 위협소를 내요. 맞아요. 경계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성 동물이다 보니까 특히 저는 사회적인 행동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애벌레들이 되게 온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벌집이 온도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집 입구에다가 일벌 한 마리가 벌집 입구에 가서 그 환풍팬처럼 그 날개를 막 흔들어가지고 바람을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벌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집 자체도 여기 보시면 저게 다 펄프입니다. 펄프. 종이에요. 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펄프로 집을 지으면 온도 조절이 굉장히 잘 됩니다. 저 그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방금 이게 펄프로 지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말벌이 집을 지을 때 휴지나 종이를 주면은 이게 색깔이 실제로 흰색 말벌집으로 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환경에 따라서 벌집 색깔이 약간 좀 다르기도 합니다. 약간 조금 더 밝은 색을 띈다거나 좀 더 어두운 색을 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의 우점하는 그런 나무들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색이 다를 수 있죠. 이게 참 별의별 게 많네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야 오늘 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오늘 학교 수업 때도 이렇게 집중을 하나요? 이 결국은 내가 관심사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